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가전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LG전자가 특유의 융합 DNA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 타워 2세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는 공기청정기 상단에 고양이 휴식 공간을 추가한 에어로켓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LG전자가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하는 전략으로 높은 가전 사업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아가 내년 처음으로 출시하는 목적 기반차 PV5에 차량 관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기아는 포티투다, 지오텍과 함께 최근 목적 기반차 차량 관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세계 회사는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차량 관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내년 양산하는 PV5를 시작으로 적용 차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계열사인 뉴블라의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한화그룹은 10월 말까지 뉴블라 사업을 모두 정리할 방침이며 한국 본사와 영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을 고용 승계 없이 전원 해고할 것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화그룹의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 계열사인 비전넥스트와 그로들, 반도체 장비 회사인 한화정밀기계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화의 뉴블라 철수 외에도 최근 삼성과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AI 반도체 사업에서 한 발짝 물러서거나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업계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며 잇따른 대기업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AI 피크론 등으로 가라앉은 산업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연휴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추석 전 눈치 보기 장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간밤 HBM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가까스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하긴 했지만 다음 주 추석 연휴부터 또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일본의 BOJ 회의까지 중요한 통화정책 회의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주요 이벤트들이 끝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시청하시고 명절도 잘 보내신 다음에 추석 연휴에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내용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송에서 이제 증시 포인트 또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어떤 두 종목이 있어요. 그 테마라든가 종목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해보는 시간 갖고 이 대구백화점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 전략, 분할 매수 전략으로 다 잡아드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분할 매수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제가 제시드린 1차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은 7에서 한 10% 정도는 일단 1차 수익이 이미 실현이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KTNG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 이런 이제 바이오 쪽으로 대장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흐름이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계속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잘 들어보시면은 이런 갤럭시와 머니트리 목표가도 1차, 2차 정확하게 이제 짚어드린 종목인데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방송 중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님의 공략주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고 또 오늘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어서 오늘장 분석도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 오늘 다행히 연휴를 앞두고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저희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다행히 그래도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 한국 증시 보시면은 2,500포인트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장 한 중반 오후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찍었던 그런 부분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오늘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줬는데 확실히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보다는 반발 매수세라든가 어떤 대기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이제 연말까지 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산타랠리 2024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나스닥이 중요한데요. 나스닥도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저점을 크게 한 다음에 큰 폭으로 상승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쏟아지는 이 힘이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왔는데 그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이겨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FOMC 회의죠. FOMC 회의. 요때 이제 금리가 발표가 돼요. 0.5%냐 0.25%냐. 금리 인하는 거의 99.9%인데 0.5%냐 0.25냐 그 싸움인데 아마 0.25%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토록 바라던 게 금리 인하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이게 이야기가 또 다르게 되고 있어요. 0.5를 인하하면은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시장이 미칠 듯이 환호하면서 폭등 장세가 연이어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증시는 작살난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확률이 한 75%에서 80% 이상 지금 0.25%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대로 그림이 나온다면은 증시는 어떤 급격한 어떤 충격 받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이쁜 그림으로 해서 좀 상승 흐름 제법 연말까지 해서 산타랠리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뭐 섣불리 우리가 증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제 반도체의 날이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지만 제가 이제 매스컴에서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그 전날 많이 갔던 종목들 실적을 이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지금 고평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뭐냐면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 영업 이익에 비했을 때 말도 안 되게 고평가인데 그래도 그 강한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미래 실적을 이쪽으로 땡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감 받으면서 계속 간 건데 문제는 뭐냐? 이 2025년도 예상 컨센서스까지 땡겨서 잡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시총조차도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 실적을 땡겨서 온 이 시총조차도 현재 고평가인 게 문제죠. 그 부분이 반도체에 강하게 투영되고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 그리고 고평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거를 갖다가 한 20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쪽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종목들이 다 이쪽에 속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어떤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이런 유망 테마가 속했는데 가치가 낮다.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인데요.
이곳은 철저하게 이제 기대감으로 간 이제 과열 국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시가. 그죠? 그러니까 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 주가가 다 흘러가고 있죠. 지금. 그죠? 정확하죠, 아주. 여기 전부 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선 그리고 A 다시 이게 평행을 이루면서 어떤 중요한 시세 변동을 다 상단, 하단 여기 선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주가 채널 형태다. 그 부분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그죠? 깨져버리고 나서는 이 상승의 어떤 이 회복이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다 조만간 이 반도체가 빠르게 회복을 못 해주면 이 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당분간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좀 박스권 장세 또는 조금 밀린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서 뭐 이런 그림들. 많이 급격하게 밀리진 않는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어떤 테마 이제 훑어보면은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강하게 갔죠. 그 이유가 영풍하고 원래 고려아연하고 굉장히 그 마치 LG하고 지금은 분리돼서 나갔지만 GS라든가 이런 것처럼 창업주가 어떤 지인분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그 후대가 이제 사이좋게 경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사이가 굉장히 탁 벌어졌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영풍은 실적이 안 좋고 고려아연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우량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철 금속 쪽으로 세계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영풍이 선수를 쳤어요. MBK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 거기다 이제 동맹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요청이 되면서 고려아연 대 영풍 지분 경쟁이 붙으면서 이 영풍 쪽에 MBK 파트너스가 이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66만 원인데 오늘 오른 가격이 얼마냐면은 66만 원이에요. 딱 20% 할증이었는데 그만큼 딱 시장이 맞춘 거예요. 물론 장중에는 더 고점 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흐름 나올지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게임주, 자 크래프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크래프톤 제가 우리 공약주로 말씀드린 종목이고 지금 오늘 5.3%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종목이 크래프톤이에요. 지금 이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연말에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그랬었을 때 이런 크래프톤 같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이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을 너무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 지금처럼 급등 나오면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조선업종도 전반적으로 HD 그룹 중심으로 이제 괜찮았고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 쪽 포스코 그룹주들 이제 오늘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2차 전지는 바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기준은 우리가 뭘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포스코 퓨처엠 25만 원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금융주가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금융주. 경기 우려가 좀 되면서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 금융주들이 향후에 어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로스가 좀 심할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감소가.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 우려 나오면서 얼마 최근에 이 금융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금융주는 지주사죠. 금융지주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밸류업. 과연 금융주가 가치가 낮은데 뭐 그런 뉴스 하나 때문에 아직 그 현실에 나오지도 않은 그 부분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장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만 치료제, 인벤트지랩이라든가 오늘 라파스 이런 종목도 이제 강하게 갔고 대봉LS는 갔다가 이제 많이 무너졌죠.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워낙 날씬하시니까 뭐 이거 필요가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다음 달 한 10월 중순에 이 위고비라고 하는 노보디스크에서 만든 그 이제 비만 치료제 치료제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지금 9월 중순이니까 아직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그 기대감이 조금씩 더 이게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이라든가 뭐 라파스 그리고 또는 뭐 좀 범위를 넓혀서 페트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한번 계속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알테오젠 꺾일 듯 하면서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 종목도 역시 채널 안쪽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좀 추세 판단하는데 고점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중에서 영풍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차트는요, 한 번 더 밀고 갈 가능성, 상방적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예요. 다만 상단에 대한 어디를 돌파했었을 때 내가 추격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이 지금 이 41만 원이에요. 41만 원. 41만 원이면 한 요 정도 되면서 여기죠. 결국에는 요 자리.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찍어 눌렀던 곳. 여기 돌파 장중에 되면은 요거는 추세 타면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영풍.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 딱 공개 매수를 66만 원에 맞췄는데 딱 66만 6천 원에 딱 끝나버렸어요. 예.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그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요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가 밀어 올리면서 얼마나 밀어 올리냐면 요 정도를 밀어 올려요. 요 정도를. 이대로 보면은 이거는 차트가 66만 원인데 66만 원이면 여기가 있네요. 여기. 예. 제가. 그죠? 지금 모든 이 저항대를 다 깬 거예요. 깬 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방송에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막 추격 매수 같은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건너뛰자 이거. 예. 건너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증시에서 일어났고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종목이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지 뭐 공략주로는 건너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고비 출시 계속 인벤티지랩인데 지금 굉장히 가팔리게 잘 가고 있고요. 어떤 이 주가 어떤 그 비율, 상승 비율 이거대로 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 좀 남아 있어요. 요 정도까지. 상방 쪽으로. 근데 그게 꺾였다 갈지 위로 갈지 모르지만 보통 꺾였다 갑니다. 꺾였다가 보통 바로 가지는 않고 꺾였다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들어오는 매수세라든가 그리고 차트 만들어지는 형태 그리고 나오는 어떤 이 산업에 대한 내용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밀어 올릴 건지 그거는 우리가 향후에 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지금 이대로만 봐도 지금 만 원 뛰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주가 정량 상승 비율대로 하면은 3만 원이 나와요. 3만 원. 3만 원. 아마 오늘 2만 4천 원에 끝났기 때문에 거의 밀렸다가 갈 거예요. 크게 밀렸다가.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벤티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비만 치료제 이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만 치료제는 조정 시 매수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얼마요? 한 10% 이상. 아시겠죠? 비만 치료제는 조정할 때나 가자. 만약에 그냥 간다, 이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들어오는 어떤 공을 다 배트를 휘둘릴 수는 없어요.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다만 요 정도 왔었을 땐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는 노림수. 자, 지금 여러분들 증시 흐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IMF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 다 이기면서 증시가 올라간 건데 지금 과연 여기서의 위기가 과거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강한 것인가는 아니죠. 그렇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불안한 거예요. 무조건 불안해. 그죠? 다만 이런 설명들을 잘 듣고 이거를 집에 액자로 걸어놓고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은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 정신까지. 그러니까 왜 무너지고 왜 지금이 괜찮고 왜 상승할 건지 그런 어떤 나만의 로직이라든 그 이유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자, 적산병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적산병
자, 적산병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죠? 근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녹여낼 수가 있는가? 이 적산병 이거를 갖다가 8월 21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요 그림 속에서. 그래서 1번 봉, 2번 봉, 3번 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 봉은 3개가 아니죠.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는 뭐예요? 3개죠, 봉이. 이 3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렵죠.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8월 21일부터 요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6.5%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내용을 드리죠. 9월 4일 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아까 기간이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 기간이 더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1번, 2번, 3번 봉.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딱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렇게 그림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차트 예상도를 여러분들께 9월 4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거는 가상봉이에요. 가상봉. 주가가 이 정도 흘러가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 가상봉을 맞췄죠. 오늘도 여기까지 찍었으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으셔야 되고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떤 그 논리는 어떻게 내가 좀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요 그림에 대해서 9월 4일 날 여러분들께 이거를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신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쪽으로 파야 되겠죠. 8월 21일 날 방송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 드리면서 요때 요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4일 후에 주가 요만큼 결국 딱 보세요. 지금. 여기 간 거죠. 요봉이 결국에는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료집을 공부를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실전 매매에 꼭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반도체주부터 또 섹터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차트를 자세히 분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제 감으로보다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차트를 분석해보고 싶었는데 전문가님의 자료집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길잡이가 생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감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차트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쉽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의 자료집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영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전문가님, 그동안 매매 전략 방송 중에 주셨던 종목들의 사례도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자, 제가 이제 9월 11일 날 방송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현대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오늘 이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죠. 지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매수가를 이렇게 좀 분할로 해서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아니죠.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방송 보시고 목요일 날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를 잘 했다면은 아마 이 단기 수익을 해서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몇 가지 이제 이 브랜드가 나오는데 지금 앵커님은 여기서 지금 어떤 지금 브랜드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아직 차는 없지만 저는 일단 국산파입니다. 국산? 네. 저도 지금 국산을 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똑같은 모델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은 똑같지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이 차의 이름은 똑같은데 연식이 다른 차를 이제 똑같이 이제 바꿔서 한번 똑같이 해서 이 현대차가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그런 이 차량의 품질이 좋아졌는지를 저는 몸소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차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지금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한 98%? 이 정도까지 제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차를 제가 몰아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현대차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3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5위였어요. 그것도 한 계단 상승해서. 근데 이제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런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3위.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 폭스바겐이 굉장히 유동성이라든가 판매량이 부진해요. 그래서 이제 2위는 시기상조다. 이게 시간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 말 정도 되면은 세계 1위까지도 넘볼 수 있다. 왜? 도요타는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지금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도요타는 지금 수소 쪽, 수소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역량을 쏟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랑 격차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도 판매량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쁘게 볼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때 지금 보시면은 매매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초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좀 하셨다고 하면은 오늘 제법 큰 상승이 장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했었을 때 6.2% 정도 충분한 우리가 이제 단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6%가 수익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죠? 자, 지금 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좀 싶은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이제는 주가가 어느 순간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그 부분이 됐죠.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게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전 매물대 대비했었을 때 충분히 좋은 반등 포인트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현대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현대차하고 이제 자매 회사인 기아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 시나리오, 대문짝비, 그리고 베어 시나리오, 소문짝비.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쏟아지는 어떤 그런 이 하방 쪽으로의 강한 매도세보다는 이런 매도세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제한적. 반면에 이 상승 쪽으로는 상방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한 요 정도는 열려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왜? 이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물론 한 폭의 어떤 급등은 나왔지만 조정도 그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무너져야 되는데 탄탄해요. 지금 이 차량 쪽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남들 다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 하는 데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자, 이전에 갭상승 나왔던 구간을 현대차 차트예요. 일봉 차트. 지금 살리면서 나오고 있는 반등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방 쪽에서 이 들어오는 어떤 매수세, 이 갭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갭을 채우면서 하방으로 무너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만 지금 고스란히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번 살렸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살렸죠.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자리에서 또 살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서 만약에 강세장으로 전환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날개를 달겠죠. 왜? 지금 시총이 너무 낮아요. 자, 그리고 요 차트 한번 볼게요. 역시 똑같은 현대차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요때가 얼마 전에 블랙 먼데이라고 우리가 또 블랙 먼데이급의 하락이 나왔던 날이다 하는 그날이에요. 지금 한번 앵커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편하게. 예. 이 봉은 블랙 먼데이급의 강한 역대급의 하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매도세가 엄청난 누르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주가가 올라선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향후의 방향을 상방으로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방 쪽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둘 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저만큼 떨어졌으면 좀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네. 네. 그 논리도 맞죠. 그러니까 주식은 양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만큼 누르는 힘이 여기서부터 작용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이겨내면은 지금도 여기 구간 이겨내니까 상승이 나오고 무너지니까 하방으로 밀리고 그죠? 근데 이거를 향후에 다시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누르는 힘은 이거는 가짜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현대차는 지금 시가총액이 48조 정도 돼요. 48에서 49조 정도. 제가 보는 이 적정 시총은 100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대비했을 때 2배수 이상은 좀 올라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어저께 차트예요. 어저께 차트. 어저께 차트. 잘 보세요. 이 자리가 만약에 바닥이라고 하면 영원한 바닥은 없으니까 이거를 살짝 바꿔서 단기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음봉이 나왔죠. 요 1번 봉. 자, 1번 봉, 2번 봉.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 봉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이 힘의 균형이 라이벌 좀 대립을 할 때는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죠. 요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방향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현대차 장중에 몇 %였죠? 정확하게 한 끝난 거는 2점 몇 %에 끝났고 한 4% 정도 밀고 올라갔잖아요. 이 3번 그림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 3번 그림이 오늘. 맞죠? 그죠? 현대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KTNG도 한번 볼게요. KTNG 8월 23일 날 이때 이제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좀 경고드리면서 KTNG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전략 또 잡아드렸는데 이것도 이 종목도 방송 잘 보고 아마 잘 대응하셨으면은 역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0% 1차 목표가는 이미 좀 달성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한양행도 매매 전략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 강세 테마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다고 하는 부분은 매매 전략을 드려요. 매매 전략. 이 주식 하시다 보면은 언제 사야 될지 심지어 분할 매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있죠? 분할 매수. 제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가 어려운 게 아닌데 혹시 앵커님 주식 하시나요? 혹시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네. 혹시 분할 매수가 좀 어려우신가요?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분할 매수를 하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가격대를 정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예, 그게 문제지. 가격대가 문제지. 이게 뭐 분할 매수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좀 잘 내기 위해서는 이 분할 매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이거 분할 매수 가격 드리잖아요. 이거를 분할 매수 가격을 거기다 목표가까지 이 매매 전략을 이런 종목들만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만. 그래서 방송 잘 들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진 찰칵 찍고 또는 메모해놓고 어렵지 않죠. 좀 IQ 높으신 분들이 이거 그냥 외워버려도 되겠네요. 그죠? 자,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기준으로 했었으면은 이 10%, 11%, 82%. 그러면 이날 똑같은 날에 KTNG 그리고 유한양행 두 종목들인 거예요. 방송에서. 그 종목들이 다 단기적으로 다 이만큼 간 거예요. 가격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그죠? 괜찮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매매 전략. 그죠? 오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 1차 목표가 6만 원 갔다가 항상 2차 목표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다 끝내셔도 된다는 거 제가 방송에서 AS를 좀 드렸고 정확하게 1차 목표가에서 쏟아지고 나서 다시 최근에 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2차 목표를 노려보고 1차 목표가에서 물량이 그만큼 반이 나갔죠. 그럼 나는 뭐가 있어요? 예수금이 있잖아요. 일단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다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이 시점에 다시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 여기서 했고요. 요날 여기서 방송 나오고 그 다음 날 시초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밑에서 했으면 이거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겠죠. 시초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시초가 기준. 시초가. 응? 그리고 나서 매도 잘 갖고 있으면 매도 6만 원 딱 그 1차 목표 잡았죠. 여기서 밀렸죠. 그러면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이 1차 목표가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응? 그죠? 자, 그리고 이제 GS 글로벌. 자, 이거는 1차 목표가는 예전에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2차 목표가 거의 근처까지 오면서 장중에 4,385원까지 온 모습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이 정도면은 2차 목표가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호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 뿐이지 이 정도면 다 온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GS 글로벌 오늘 굉장히 강한 급등세 나오면서 제가 제시드린 2차 목표가 거의 부근까지 다 도달한 모습이고 아마 잘 보유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갤럭시 하모니트리도 역시 매매 전략 정확하게 드렸죠. 차트를 잘 보시면은 최근에 갤럭시 하모니트리 고점이 얼마냐면은 1190원이에요. 1190원. 2차 목표가 어디로 잡았어요? 10,000원 잡았죠. 1차는 이전에 벌써 나갔고. 1190원 고점인데 2차 목표가가 10,000원 나왔어요. 10,000원. 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응?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어떤 완전 수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숫자 노름을 좀 해서 이 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차트 그리고 또는 뭐 후행성 이런 걸로 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요거 8,000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캔들 그러는 이유가 바로 요 논리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빨리 잡는데 목표가도 더 높고 추세도 더 정확하고 어디까지 갈지 제법 그 확률도 높다고 그러면은 요쪽으로 요게 또 제일 간단해. 심지어. 혹시 앵커님께서 요새 제 거 자료집 한번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자료집을 보고 나서 차트를 보는 거하고 아예 못 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방송을 이제 저랑 몇 번 하시면서 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상승 형태 확인형이나 적산병이라든가 그게 눈에 좀 들어오시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가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일단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게 어떻게 일주일 만에 됩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돼요? 그건 욕심이고 미련한 사고 방식이에요. 모든 거는 꾸준히 축적된 상태에서 어느 순간 빵 뛰면서 범핑이 일어난다. 그게 인생의 논리잖아요. 자, 요거 강조를 드리면서 방송에서 이렇게 생방송에서 매매 전략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매매 전략 주셨던 종목들의 성공 사례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 분할 매매를 해보고 싶지만 혼자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영호 전문가님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자료집으로 이 차트를 쉽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대구백화점과 헥토파이낸셜을 언급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번 주 수요일에 분할 매매가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대구백화점 혹시 좀 보셨구나. 네, 유심히 예. 봤습니다. 대구백화점.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주로 해서 대구백화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여기서 지금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배우고 좀 깨달으실 부분이 굉장히 많고 내가 지금 주식이 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래도 심적으로 편안하게 주식으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 방법. 이쪽으로 계속 내가 하려고 해야지 종목을 쫓아다니면은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장중에
이렇게 호가창 보고 있다가 또는 TV에서 보고 있다가 뭐 괜찮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샀다가 내려가면은 손절 못 하죠. 그죠? 또는 어떤 분들은 마우스 집어던지신 분도 있어요. 예? 과격하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일수록 또 신기하게 추격 매수를 더 화끈하게 자주 하죠. 그러다 계좌 금방 털리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이런 악순환을. 자, 지금 잘 보세요. 8월 지금 며칠이죠? 8월 20 며칠부터 해서 21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3일서부터 해서 이 대구백화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때 특징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매 전략을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요거 매매 전략.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자. 그래서 1차 이것도 친절하게 이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구간으로 널찍하게 뭐 7,300원에서 6,500원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요 지금 구간까지 다 답을 해서 숟가락으로 제가 드린 거예요, 지금. 요 대구백화점.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 퍼센테이지까지 드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평균 매수 단가는 우리가 이렇게 상단 하단이 있으니까 상단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는 하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대로 했었으면 이미 오늘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수익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 나빠요? 수익? 자, 그러면은 이제 분할 매수 구간별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볼게요. 자, 지난주에 방송 내용. 요거는 이제 왜 우리가 지금 대구백화점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대구백화점이 왜 강하게 갈 가능성이 이제 재료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시가총액이 800억짜리라고 그랬어요. 800억. 그래서 당부드린 게 비중에 대해서 비중을 약하게 가자. 이 종목은 많이 가도 큰 돈 버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판단 기준 없으면 뭐 저쩌고 하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잘 보세요. 지금 볼게요, 지금. 자,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가 다 끝났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과연 이 대구백화점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검은색 구간이 이제 이 평균 매수 구간,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방송일이었고 방송일 이후로 해서 우리는 하루, 이틀, 3일, 4일에 걸쳐서 여기가 지금 7,500원 상단 그리고 여기 하단, 여기 걸린데 저점 이틀 전 저점 여기가 지금 6,500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상단 얼마로 잡았어요? 매수가 7,300원 잡았죠. 그리고 하단 얼마로 잡았어요? 6,500원 잡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이 방송하고 나서 상단 하단 걸리는 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7,500원에서 6,500원. 이거 지금 제가 드린 이 매매 전략 얼마나 정확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분할 매수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매도 가격도 지금 1차, 2차인데 1차는 오늘 왔잖아요. 장중에. 여기 7,500원. 그 수익이 요거다. 예, 요거. 그리고 향후에 쭉 돌파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제시드린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 자, 그리고 지금 헥토파이낸셜도 매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3차 매수가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차 매수까지 다 했고 바닥 잡았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얼마나 정확했을까? 이것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 노란 구간에서 한 거예요. 상단 얼마냐면은 상단 지금 18,000원 잡았어요. 18,000원. 상단을. 18,000원. 18,000원서부터 지금 16,500원 여기죠. 근데 16,500원 근처까지만 오고 16,800원까지 오고 300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란 색깔 구간에서 뭐를 한 거예요? 매수한 거예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 이거 흘러가는 거 보세요. 2% 상승했는데 바닥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쭉 올라가면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헥토파이낸셜도 여러분들이
방송 이 매매 전략 잘 참조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잘 이렇게 맞춰놓으신 분들 다음 주 추석 끝나고 나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분할 매매 전략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의 분할 매매 전략으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예. 얼마 전에 해리스 부통령하고 그 트럼프 토론이 있었죠. 그 내용이 지금 요거죠. 근데 이때 이제 사실적으로 판정승을 거둔 게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오후장 넘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데 이거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테마주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교집합을 노려야 돼요. 교집합. 응? 똑같이 포함되는 거. 그 정책이 노리면은 안전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밑에 뉴스 보세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골머리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국 내 제조업 산업이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 되든 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려면은 지금 뭐 이걸 갖다 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액공제라는 거 인센티브를 주는데 요게 제법 이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서는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차트들 지금 엔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엔캠 잘 보세요. 1차적으로 한번 끊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 구간, 이 갭 상승이 살짝 있던 구간, 이 구간만 이제 돌파를 되면은 시세가 많이 나올 건데 밑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엔캠 과거에 이쪽에서 올라갈 때 이거를 빨래집게라고 했는데 빨래집게는 우리가 이 옷이 있으면은 빨래집게 찝죠. 한 번, 두 번 찝었다. 찝었으니까 얼마나 이 고정 붙잡는 힘이 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이제는 앞으로 이런 자리는 향후에 다시 오면은 무슨 자리가 된다? 강하게 찝었으니까 이거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이 빨래집게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언제 알 수 있냐? 깨지면 이 빨래집게가 떨어졌구나. 안 되겠구나. 안 깨졌어요. 응? 근데 지금 이슈는 뭐 있어요? 제조업 르네상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현대차도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자, 매매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매 밴드가 좀 높아요. 구간이. 자, 매매 밴드가 좀 높은데 3회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내용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엔캠 시총도 크고 앞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전해액 공장 가지고 있고 이 전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반드시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엔캠 같은 종목이 유망한데 그런 종목들이 전해액 관련돼서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엔캠이 향후에 기대감을 좀 제법 가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짚어주신 종목 외에도 스스로 차트를 분석해보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자료집도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강보합 마감했다라는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특징주로는 대구백화점과 헥토파이낸셜 리뷰와 추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은 엔캠이었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조영구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